예, 이번 강좌는 리눅스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루게 될 리눅스 배포판으로는 레드햇 계열의 센토스 7이 되겠고요. 리눅스는 배포판이 여러 개의 배포판이 있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센토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레드햇, 네, 레드햇 리눅스가 있죠. 레드햇사에서 개발한 레드햇 리눅스가 있는데, 이 레드햇 계열에 해당되는 가장 호환이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해당 배포판이 바로 센토스 7입니다. 레드햇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을 할 때 어,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는 이제 뭐 특허라든지 또는 기술 지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업데이트라든지 뭐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독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레드햇에서 개발한 레드햇 리눅스는 대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에서 대부분 이러한 리눅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레드햇 리눅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레드햇 리눅스와 가장 호환이 잘 된 그러한 배포판이 바로 센토스예요.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우리는 이제 보통 RH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해서 RHE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오픈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이러한 RHEL이라고 하는 이 소스를 센토스 7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요 RHEL이라고 하는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전부 채용을 해서 그 코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배포판이 바로 센토스 7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유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일반 그 브랜드 이런 것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토스 7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배포판에는 이와 같이 센토스가 있고, 또 알려져 있는 리눅스 중에 우분투가 있죠. 예, 우분투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우분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캐노니컬사라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리눅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비안이라는 게 있죠. 데비안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데비안이라고 하는 리눅스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리눅스 배포판 중에 하나죠. 이 밖에도 노벨사에서 개발된 이제 수세가 있습니다. 수세라고 하는 리눅스, 이거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요것도 이제 오픈 수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저희는 그 중에서 센토스 7을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페도라는 게 있죠. 페도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페도라는 레드햇 계열 레드햇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배포판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센토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레드햇 계열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리눅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페도라는 게 있어요. 페도라. 요 페도라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RHEL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이거 레드햇사에서 개발을 한 거라고 그랬죠. 미국의 레드햇사 자체에서 개발한 버전인데, 요 페도라는 레드햇에서 개발한 요 RHEL이라고 하는 요 리눅스가 나오기 전에 많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페도라를 이용해서 이제 주로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개발되고 있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릴리스가 되고 있는 그런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페도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레드햇사에서
RHEL에 반영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페도라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죠. 사실은 요 페도라는 프로젝트에서 실험적인 기능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보고 그런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그 버전을 안정화해서 레드하이스에서 개발한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어, 만든 것이 바로 RHEL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RHEL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센토스 7이에요. 근데 이 RHEL 같은 경우에는 레드에사라고 하는 뭐 상표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센토스는 요 레드햇이라고 하는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새롭게 어, 그 릴리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센토스는 요 RHEL을 소스를 기반으로 그대로 이용을 해서 새롭게 이제 뭐 커뮤니티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RHE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페도라, 센토스, RHEL은 전부 레드햇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레드햇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요 리눅스는 RHEL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시작되고 있는 요 페도라라고 하는 요 배포판 역시 레드햇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하게 되면 그걸 레드햇에서 반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배포판을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급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RHEL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소스는 사실은 다 전부 오픈 소스들이에요. 그래서 그 오픈 소스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뭐 레드햇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센토스 7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RHE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뭐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업데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제공받으려면 그 서브스크립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죠. 하지만 센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료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상표 이런 것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센토스 7, 예, 센토스 7을 공부하시면 바로 RHEL이라고 하는 레드햇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리눅스들을 그대로 전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요 센토스 7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요 리눅스 그 계열 배포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리눅스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운영체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나 윈도우즈, 뭐 이와 같은 뭐 지금 설명드렸던 뭐 페도라, 뭐 리눅스, 맥, 그리고 윈도우즈, 유닉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운영체제라고 그래요. 이제 OS라고 그러죠. OS. 여러분들이 이런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윈도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노트북이나 어떤 PC를 살 때 윈도우를 포함시켜서 보통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OS라고 하면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죠. 개인적인 PC에서. 그래서 이제 이 윈도우즈를 설치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OS를 설치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OS라는 뭐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굳이 설치하지 않고도 그냥 빈 그 컴퓨터만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OS에는 윈도우즈, 리눅스 뭐 이러한 것 등에 해당되는데 이 OS는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마치 하드웨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하드웨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 윈도우즈 프로그램 다 소프트웨어잖아요.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리눅스 전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어, 일단 요거는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하는, 여기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요거는 하드웨어를 의미하는 거죠. 하드웨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하드웨어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렇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이죠.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래서 우리는 운영체제를 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 윈도우를 설치를 하듯이 또는 리눅스를 설치를 하듯이 이러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정된 시스템 자원이라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CPU라는 게 있어요. CPU. CPU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그러죠. 그쵸? 프로세스 유닛,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 네,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또 필요한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여러분들 뭐 게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게임 고성능 게임 요즘에는 이런 게임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CPU 성능이죠. CPU 성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그래픽 카드도 상당히 중요해졌죠. 이런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라든지 또는 어, 디스크, 요즘에는 SSD, 그렇죠? 하드 디스크, 예. SSD 뭐 256, 요즘에는 256 기본으로 256기가 그래픽 카드 중요하고요. 그래픽 카드 이건 VGA라고 할까요? VGA 예.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에도 이제 그래픽 메모리가 또 필요하죠. 그래픽 메모리 이런 것 등이 다 뭐예요? 이런 것 등이 전부 리소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게 되면 이러한 CPU나 램, SSD 이런 것 등이 용량이 많고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싸지죠. 가격은 비싸집니다. 가격이 비싸지는 대신에 예, 여러분들이 뭐 게임이나 어떤 고성능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그리고 예, 이 시간이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만 예, 성능이 다 좋다고 해서 이러한 리소스에 대한 가격이 비싼 이러한 리소스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비싸면은 당연히 성능은 좋아지게 마련이고요. 물론 이 전부 이게 고가의 어떤 이런 자원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러한 고가의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체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운영체제의 성능이 좋으면 이런 것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최대한의 어떤 그 자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눅스도 여러분들이 보통 리눅스는 대규모 이제 서버용 대규모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서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리눅스 역시 마찬가지로 서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컴퓨터예요. 그렇죠? 여러분 PC를 서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컴퓨터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있는 서버라고 하는 여러 자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도 이제 CPU도 있고 다 있어요. 하드도 있고요. 많은 하드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리눅스는 바로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에 있는 이러한 한정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운영해주는
그럼으로써 예, 서버에 대한 사용자, 즉 기업 또는 서버 관리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장치를 의미합니다. 하드웨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하드웨어를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아래 한글에서 어떤 텍스트 한글 파일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한글 파일을 작성을 해서 자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또는 USB에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USB나 또는 하드에 저장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저장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죠? 아래 한글에서 파일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USB나 또는 하드디스크나 어떤 저장 장치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 한글에서 파일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얘가 아래 한글에서 직접 이 하드디스크를 관리를 하나요? 하드디스크에 직접 액세스해서 접근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파일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것을 직접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중간에 윈도우즈나 또는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하드디스크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중간의 역할, 즉 사용자와 하드디스크와 같은 이런 컴퓨터 시스템의 중간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운영체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의미,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운영체제라는 게 있어요. 운영체제라는 게 있고, 이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죠. 소프트웨어, 자,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볼게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하드웨어에는 CPU, 중앙처리장치라고 하는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장치에 관련된 대표적인 게 램이 있을 테고, 뭐 이제 캐시 메모리, 뭐 레지스터, 뭐 이런 거 전부 다 기억장치에 해당되는 그러한 하드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가 있어요. 입출력 장치를 입출력 장치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모니터, 그쵸? 디스플레이 출력 장치, 그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죠. 또는 마우스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또는 뭐 프린터 이런 것도 입출력 장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파일 시스템 관리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할지, 이런, 그 파일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드웨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겠죠. 하드디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자, 어쨌든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는 뭐 많은 것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그래픽을 사용하는, 디자이너들은 그래픽 툴들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빠졌는데, 운영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운영체제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프로그램들이에요.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돼요.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운영체제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들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 그런 것들이 다 딸려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유틸리티와 운영체제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운영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영체제 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윈도우도 설치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설치를 하죠? 예를 들면 디자이너들은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트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그 그래픽 툴들을 설치를 하게 될 테고, 또는 뭐 영상과 관련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프리미어라든지 뭐 이러한 영상 프로그램들,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설치를 하거나, 또는 개발자들은 뭐 C를 개발하는 C 언어 개발자들은
컴파일러를 또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설치가 돼요. 따라서 그런 컴파일러 설치는 또는 자바 개발자들은 뭐 자바 컴파일러를 자바 뭐 JDK 이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들을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 예, 해석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뭐 게임을 하는 분들은 각종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럼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전부 어디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리눅스나 또는 윈도우와 같은 그런 운영체제 기반 하에서 이런 플랫폼 위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뭐 파일 저장을 하게 되면은 파일을 바로 요 응용 프로그램이 직접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요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서 중간에서 그 명령을 받아서 그쵸? 직접 이런 하드웨어 시스템에 접근을 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응용 프로그램 누가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죠. 즉 사용자, 유저들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유저들이 자,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하드웨어에 저장을 하고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러한 실제로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놈들이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체제가 만일에 다운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운영체제 성능이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운영체제들이 어떤 CPU 중앙처리 장치의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얘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명령을 내리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런 상황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운영체제 문제도 있지만 사용자가 어떤 과도하게 어떤 잘못된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경우에 이러한 뭐 다운이 발생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운영체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용자의 잘못된 어떤 미숙한 방법에 의해서 컴퓨터가 이 하드웨어 시스템에 있는 자원이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나치게 과부하가 걸려서 이 하드웨어가 제대로 동작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리눅스나 또는 윈도우즈와 같은 이런 운영체제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유저가 어떤 지나친 잘못된 방법으로 명령을 내렸을 때 그런 명령들에 의해서 이런 하드웨어 장치들이 오버헤드가 걸려서 다운로드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운영체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컴퓨터를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리눅스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